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 좋은 인연을 찾고 맺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과 인연을 맺는다면 앞으로의 인생이 괴로움과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는 차라리 빨리 정리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끊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세월을 보내온 정도 있고 내가 그 사람을 떠났다는 이유로 미움을 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타인에게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합니다. 관계의 깊이는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것 같았던 친구도 나를 좀먹는 존재라고 여겨진다면 그 관계를 당장 정리해야 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나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가까이 어울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남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인연을 맺을 때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는 반드시 피해야 하는 최악의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이런 유형의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약자에게 태도가 다른 사람을 반드시 멀리하세요. 어떤 사람의 인간성을 알아보는 방법 중 하나는 그 사람이 사회적 약자나 본인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깔보는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를 항상 판단하고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극단적으로 태도를 바꿉니다.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얻을 만한 것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세상 어떤 사람보다 친절하고 온화하며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면 횡포를 부리고 사람을 조종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인, 명예, 돈에 약한 경향을 보이고 언행의 이면성을 아주 교묘하게 숨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 주변에 이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의심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사회적 약자나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이나 매장 같은 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대할 때 깔보는 것을 넘어 반말이나 명령조로 말을 하거나 사소한 일에 시비를 걸어 클레임을 걸기 위해 트집 잡는 사람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내 앞에서 남욕하기를 즐기는 사람을 반드시 피하세요. 다른 사람의 험담을 내뱉거나 쓸데없이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언행은 결코 칭찬받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도 하지 말아야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정말 나쁜 인간성을 지닌 사람들은 당사자 앞에서는 웃는 얼굴을 하고 있다가도 상대방이 잠시 자리를 비운 순간 그 사람의 험담을 내뱉습니다. 특히 악질적인 부분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루머를 만들어 퍼뜨리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서 자리에 없는 사람의 험담을 늘어놓는다면 반드시 멀리하세요. 머지않아 그 험담의 당사자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셋째, 주변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을 반드시 피하세요. 정말 최악의 인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타인의 솔직한 감정이나 선한 의도를 교묘히 이용하여 자신의 입맛에 맞게 끌고 가며 타인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흔히 심리학에서 말하는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가가 친절한 척 조언이나 도움을 주지만 사실 상대방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덫으로 유인하고 자신은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으로 포장합니다. 이런 사람의 무서운 점은 자신은 직접 나서지 않고 타인을 잘 이용하여 목표로 한 것을 교묘하게 얻어내는 기술을 지닌 데 있습니다. 범죄 사건의 배후에 존재하는 지능범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게다가 혹시라도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주모자인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 책임을 실제로 행동하지 않은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이때 언행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다른 사람들이
주모자인 자신을 피해자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면 반드시 나에게 해를 입힐 것입니다. 넷째,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질투가 많은 사람을 피하세요.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심한 질투심이 있고 그 가치를 깎아내리기 위해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며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욕심만 많고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또한 자격지심이 있고 자존심은 세서 얄팍한 지식을 드러내놓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것도 모른다고 조롱하고 무식한 인간 취급을 하곤 합니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자존감과 적극성은 낮아질 것이며 최악의 경우 여러분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런 사람은 질투가 심하고 매사에 부정적이며 항상 투정을 부리기 때문에 비교적 알아채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류의 사람은 주변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정말 배아파하기 때문에 타인의 비밀이나 정보를 거리낌 없이 주변에 말하고 다닙니다. 이런 사람을 옆에 두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정신을 좀먹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런 사람임을 눈치채셨다면 거리를 두고 말을 섞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최악의 인간성을 지닌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이런 사람을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대처법의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저런 인간성을 가진 것이 하나의 병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병에 전염되지 않으려면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과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지만 가족이나 직장 상사, 직장 동료처럼 피치 못하게 계속 얼굴을 보고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완전히 인연을 끊어내기란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것은 실수로라도 상대의 나쁜 인간성을 고쳐보겠다는 생각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동화되어 조종당하게 되는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티가 나도록 그 사람을 부자연스럽게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되도록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의 연락이나 만나는 횟수를 차근차근 줄여가면서 조금씩 거리를 둔다는 마음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이미 자기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깔보거나 업신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과는 대화를 할수록 소통의 문은 닫히고 여러분의 분통만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야기를 그만두고 자리를 뜨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관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느끼지 못했던 자신의 잘못된 언행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나쁜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과 평생 안 만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런 사람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올바른 길을 가길 바라며 하늘이 선한 사람들에게 내려준 메시지라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 부류의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반드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들의 행동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득이하게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할 때는 여러분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원칙을 지키며 그들에게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이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시거나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하신다면 오늘의 내용을 마음속 더 깊이 새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은 법륜 스님을 비롯해 여러 명인의 생각과 말씀을 제가 직접 재해석하고 개인적 경험과 생각을 덧붙여 제작하였습니다. 구독. 첫째, 약자에게 태도가 다른 사람을 반드시 멀리하세요. 어떤 사람의 인간성을 알아보는 방법 중 하나는 그 사람이 사회적 약자나 본인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깔보는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를 항상 판단하고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극단적으로 태도를 바꿉니다.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얻을 만한 것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세상 어떤 사람보다 친절하고 온화하며,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면 횡포를 부리고 사람을 조종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인, 명예, 돈에 약한 경향을 보이고 언행의 이면성을 아주 교묘하게 숨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 주변에 이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의심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사회적 약자나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이나 매장 같은 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대할 때 깔보는 것을 넘어 반말이나 명령조로 말을 하거나 사소한 일에 시비를 걸어 클레임을 걸기 위해 트집 잡는 사람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내 앞에서 남욕하기를 즐기는 사람을 반드시 피하세요. 다른 사람의 험담을 내뱉거나 쓸데없이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언행은 결코 칭찬받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도 하지 말아야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정말 나쁜 인간성을 지닌 사람들은 당사자 앞에서는 웃는 얼굴을 하고 있다가도 상대방이 잠시 자리를 비운 순간 그 사람의 험담을 내뱉습니다. 특히 악질적인 부분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루머를 만들어 퍼뜨리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서 자리에 없는 사람의 험담을 늘어놓는다면 반드시 멀리하세요. 머지않아 그 험담의 당사자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셋째, 주변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을 반드시 피하세요. 정말 최악의 인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타인의 솔직한 감정이나 선한 의도를 교묘히 이용하여 자신의 입맛에 맞게 끌고 가며 타인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흔히 심리학에서 말하는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가가 친절한 척 조언이나 도움을 주지만 사실 상대방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덫으로 유인하고 자신은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으로 포장합니다. 이런 사람의 무서운 점은 자신은 직접 나서지 않고 타인을 잘 이용하여 목표로 한 것을 교묘하게 얻어내는 기술을 지닌 데 있습니다. 범죄 사건의 배후에 존재하는 지능범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게다가 혹시라도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주모자인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 책임을 실제로 행동하지 않은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이때 언행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다른 사람들이 주모자인 자신을 피해자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면 반드시 나에게 해를 입힐 것입니다. 넷째,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질투가 많은 사람을 피하세요.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심한 질투심이 있고 그 가치를 깎아내리기 위해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며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욕심만 많고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또한 자격지심이 있고 자존심은 세서 얄팍한 지식을 드러내놓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것도 모른다고 조롱하고 무식한 인간 취급을 하곤 합니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자존감과 적극성은 낮아질 것이며 최악의 경우 여러분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런 사람은 질투가 심하고 매사에 부정적이며 항상 투정을 부리기 때문에 비교적 알아채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류의 사람은 주변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정말 배아파하기 때문에 타인의 비밀이나 정보를 거리낌 없이 주변에 말하고 다닙니다. 이런 사람을 옆에 두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정신을 좀먹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런 사람임을 눈치채셨다면 거리를 두고 말을 섞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최악의 인간성을 지닌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이런 사람을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대처법의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저런 인간성을 가진 것이 하나의 병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병에 전염되지 않으려면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과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지만 가족이나 직장 상사, 직장 동료처럼 피치 못하게 계속 얼굴을 보고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완전히 인연을 끊어내기란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것은
실수로라도 상대의 나쁜 인간성을 고쳐보겠다는 생각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동화되어 조종당하게 되는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티가 나도록 그 사람을 부자연스럽게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되도록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의 연락이나 만나는 횟수를 차근차근 줄여가면서 조금씩 거리를 둔다는 마음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이미 자기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깔보거나 업신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과는 대화를 할수록 소통의 문은 닫히고 여러분의 분통만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야기를 그만두고 자리를 뜨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관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느끼지 못했던 자신의 잘못된 언행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나쁜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과 평생 안 만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런 사람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올바른 길을 가길 바라며 하늘이 선한 사람들에게 내려준 메시지라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 부류의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반드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들의 행동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득이하게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할 때는 여러분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원칙을 지키며 그들에게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